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조카가 고양이를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녀가 누구인지. 단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던 길에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남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 알바도 끊었고 배달도 그만뒀고 이젠 누군가의 초대로 비행기에 오릅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멜리아 머스크라고 합니다. 27살이고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국제예술재단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삼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사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시 기획을 하고 세계 각국의 작가들을 만나고 끝없는 회의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이런 느낌이 더욱 강해졌는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번아웃 증상이 심해져서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유명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쳐도 뭔가 공허한 느낌만 남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린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 외에 달리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루비였습니다. 회색과 흰색이 섞인 긴 털을 가진 아름다운 페르시안 고양이예요. 3살 된 루비는 평소에 겁이 많아서 낯선 사람이 오면 침대 밑이나 옷장 뒤로 숨어버리는 성격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항상 애교를 부리며 따라다녔거든요. 특히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마치 알기라도 하는 듯 제 무릎 위에 올라와 골골 소리를 내며 위로해주곤 했어요.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루비는 현관까지 마중 나와서 제 발목에 몸을 비비며 반겨주었습니다. 루비를 입양한 건 2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첫 개인전 기획이 실패로 끝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을 때였거든요. 동물보호소에서 루비를 처음 본 순간 이 아이와 함께라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루비가 제 곁에 온 후로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거워졌고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올해 봄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미술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출장차 한국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한국 작가들과의 협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화상 회의를 거듭했는데 그들의 작품 세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장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이미 예약해둔 일주일짜리 휴가와 항공편이 남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그냥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라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어요. K-팝이나 한국 영화 정도만 접해봤는데 작업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의 자연 풍경이나 전통 건축의 깊은 매력을 느꼈거든요. 특히 한국의 산과 숲, 그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들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뉴욕의 빌딩 숲에서 지친 제게는 그런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루비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루비는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펫 호텔에 맡겨져야 했는데 매번 돌아올 때마다 며칠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슬픈 울음소리를 내곤 했거든요. 펫 호텔 직원분들이 잘 돌봐주시긴 했지만 루비에게는 역시 낯선 환경이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루비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루비가 곁에 있어준다면 여행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입국 절차를 알아보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백신 접종 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건강진단서, 마이크로칩 등록, 검역 절차까지 한 달 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번거로웠지만 루비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루비가 워낙 온순한 성격이라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준비 과정에서 루비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견뎌주었고 비행기에서도 얌전히 있어주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는데
루비도 저도 지쳐 있었지만 새로운 땅에 발을 딛는다는 설렘이 피로를 잊게 해주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공항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루비의 검역 절차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고요. 검역소 직원분이 루비를 보시고는 정말 예쁘다며 좋아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신 한국 공기는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었고 습도도 적당해서 숨쉬기가 편했어요. 서울에서 이틀 정도 머물면서 경복궁이나 인사동, 명동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봤는데 루비는 호텔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복잡한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소음과 낯선 환경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호텔 직원분들은 친절했지만 루비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면 루비도 편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소리숲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수목원 카페였는데 홈페이지 사진만 봐도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과 다양한 나무들, 작은 연못과 산책로, 그리고 무엇보다 고양이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고 바로 결정했어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루비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완벽한 장소일 것 같았거든요. 리뷰를 보니 다른 방문객들도 정말 만족해했고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온 분들의 후기가 좋았어요. 기차 안에서 루비는 이동용 캐리어 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가끔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푸른 논밭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운 풍경들이 나타났는데 마치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장면들이었습니다. 루비도 창밖 풍경에 관심을 보이며 가끔 작은 소리를 내곤 했어요. 역에서 택시를 타고 소리숲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입구부터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산책로와 곳곳에 심어진 다양한 나무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기도 정말 맑고 상쾌했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카페 사장님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여성분이셨어요. 루비를 보시고는 정말 예쁘다며 좋아하셨고 고양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주의사항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하시면서 루비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루비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사장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여유로운 분위기에 점차 긴장을 풀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저희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카페에서 준비해주신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루비는 제 발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잤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루비와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수목원의 더 깊은 곳까지 산책을 했어요. 루비도 이제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서 목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도록 했습니다. 루비는 이곳저곳을 탐험하면서도 제게서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가끔 큰 나무 뒤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루비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선가 놀고 있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평소 루비는 제가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아이였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는데도 루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카페 사장님도 걱정되신다며 함께 찾아주셨지만 수목원이 워낙 넓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녔지만 루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잃은 루비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음식은 어떻게 구하고 추위는 어떻게 견딜까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여행을 온 것 때문에 루비가 고생하게 된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루비가 어디선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목원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에 의지해 나무 사이사이, 돌 틈새, 작은 동굴 같은 곳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루비는 없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 루비의 이름을 불렀고 평소 루비가 좋아하는 간식 소리도 내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카페 벤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루비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왜 루비를 계속 지켜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만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시간에 이 외진 곳까지 누가 올까 싶었는데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분이었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루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제 대신 카페 사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태호 씨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배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불빛을 보고 들른 거라고 하셨어요. 태호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양이는 겁이 나면 높은 곳이나 좁은 곳에 숨는 습성이 있어요. 특히 낯선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태호 씨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셨어요. 함께 다시 수목원을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호 씨는 큰 소리로 부르는 대신 조용히 다가가며 특정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셨어요. 특히 나무 위나 바위 틈, 작은 창고 같은 곳들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작은 헛간 지붕 위에서 웅크리고 있는 루비를 발견했어요. 루비는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무서웠던지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있었고 제가 불러도 선뜻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호 씨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루비를 안심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걸어주시고 제가 가져온 간식을 흔들며 루비의 관심을 끌어주셨어요. 마침내 루비가 조심스럽게 지붕에서 내려와 제 품으로 뛰어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루비도 저를 그리워했던지 계속 울음소리를 내며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태호 씨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간절히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태호 씨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배달을 가야 한다며 떠나려고 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카페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 나중에라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장님께서는 태호 씨가 단골 손님이라며 대신 연락처를 전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전해주신 태호 씨의 연락처를 받았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작은 종이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로 감사 인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분께서 제게 해주신 일은 단순히 고양이를 찾아준 것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 희망을 되찾아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결국 이틀 후 용기를 내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태호 씨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역시나 보답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도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맛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배려가 담긴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또 한 번 따뜻해졌습니다. 약속은 다음 날 저녁으로 정해졌고 태호 씨께서 추천해주신 작은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배달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에서 성실한 성격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루비를 찾아주셨을 때처럼 차분하고 믿음직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그 자연스러운 예의가 참 좋았어요. 루비는 잘 지내고 있나요? 태호 씨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루비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루비가 그 이후로 더욱 활발해졌고 소리숲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감을 키워준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관심에서 이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태호 씨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셨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다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배달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작은 농장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상 속에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가득했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태호 씨는 잠깐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약 5년 전부터 길고양이 2마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농장의 쥐를 잡기 위해 데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가족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고양이 이야기를 할 때의 태호 씨 표정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생명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날 밤 루비를 찾는 일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서주셨던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태호 씨는 제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생소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니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예술작품을 기획하고 전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직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정과 격려를 받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국까지 와서 휴가를 보내시다니 정말 용감하세요. 태호 씨의 말씀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였다고 너무 지쳐서 어디든 멀리 가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고 때로는 낯선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해심 깊은 반응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태호 씨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웅변적이지도 않았지만 진심과 배려가 묻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태호 씨는 제가 남은 여행 기간 동안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루비도 잘 돌봐달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국 여행이 태호 씨를 만난 덕분에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태호 씨의 표정이 잠깐 변하는 걸 봤는데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태호 씨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 따뜻했던 대화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배려와 진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태호 씨와 헤어지고 나니 왠지 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저는 몇 번 더 태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그 작은 메시지들이 주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태호 씨는 항상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루비는 건강한지 먼저 물어봐 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소통이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태호 씨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일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무사히 잘 다녀가시라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한국에 오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시 오고 싶다는 확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태호 씨가 있는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업무, 똑같은 동료들이었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태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과 안정감이 그리웠어요. 회의 중에도 전시 준비를 하면서도 심지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득문득 태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의 여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루비를 보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태호 씨 생각이 났어요. 루비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볼 때면 소리숲에서의 그날이 떠올랐고 커피를 마실 때면 태호 씨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태호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진실함, 따뜻함,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루비를 찾아주신 그날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평안함과 따뜻함은 제가 평생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깨달은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호 씨께는 저는 그냥 도움을 받은 여행객일 뿐일 텐데 혼자서 이런 감정을 키워가는 게 맞는 걸까요?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태호 씨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태호 씨께서 간혹 안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은 요즘 날씨가 어떻다든지, 루비는 잘 지내냐든지, 뉴욕 생활은 어떠냐든지 하는 소소한 내용들이었지만 그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저도 뉴욕의 일상을 공유하고 루비의 근황을 전해드리고 가끔은 제가 진행 중인 전시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 대화는 어려웠지만 이런 작은 소통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태호 씨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그리움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태호 씨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자꾸만 그려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태호 씨와 함께 농장에서 맞는 새벽을 상상했고 저녁에는 함께 고양이들을 돌보며 차분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국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완전히 소통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일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태호 씨께 제 진심을 전하기로 말이에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이대로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용기를 내보고 싶었어요. 사랑한다면 최소한 그 마음만큼은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에 한 달간의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이번에는 더 여유 있는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루비도 함께였어요. 루비도 소리숲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태호 씨께 연락드릴 때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태호 씨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셨다며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셨고 시간이 되면 꼭 만나자고 이번에는 더 좋은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태호 씨께 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가 예약한 서울의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태호 씨는 잠깐 망설이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좋다고 하셨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한식당이었는데 대화하기에 좋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드디어 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문을 열었어요. 태호 씨, 사실 제가 다시 한국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호 씨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모든 용기를 모아 말했어요. 태호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뉴욕에 돌아간 후 하루도 태호 씨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태호 씨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태호 씨를 사랑해요. 태호 씨의 따뜻함, 진실함, 그리고 작은 것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은 제가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미 제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멜리아 씨. 태호 씨가 드디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저도 아멜리아 씨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헤어진 후에도 계속 안부가 궁금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아멜리아 씨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태호 씨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호 씨는 잠깐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저도 아멜리아 씨를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도 그리던 고백을 듣게 된 겁니다. 태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태호 씨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의 농장도 가보고 나비와 호랑이도 만나고 소리숲에도 다시 갔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행복했어요. 태호 씨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셨고 저는 태호 씨에게 제가 사랑하는 예술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어요. 뉴욕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희는 매일 연락했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어요. 몇 번의 왕복 끝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1년 후 다시 한국을 찾은 저는 소리숲에서 태호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태호 씨와 함께라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태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저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아멜리아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의 사랑은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루비가 길을 잃었던 그날이 결국 저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을 선물해준 셈이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